네, 안녕하십니까. 새를 연구하는 박찬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새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 새는 무엇이다 라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쏙쏙쏙쏙쏙쏙 이렇게 하는데요. 이 새를 강원도 지역에서는 채칼새라고도 합니다. 도마에 무를 두고 채를 써는 소리처럼 속속속속속속 그렇게 해서 채칼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새 이름은 쏙독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새고 밤에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새는 아마 도시에서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한 8시, 9시 이 시간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새가 많은데요. 밤에는 이렇게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또 소리 내는 소리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쩍, 소소쩍 이렇게 소리를 내서 소쩍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속담에서 보면 소쩍하고 소소쩍 하면 풍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새를 볼 때는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에도 이런 새가 있고, 새는 새 소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흔히 이 새가 무슨 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쯔쯔비 쯔쯔비 이렇게 하는데, 이 새가 곤줄박이라는 새입니다. 이게 이렇듯이 새 소리를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새 중에 휘파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한번 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 소리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지문처럼 성문이라고 해서 새 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새 소리만 가지고 이 새가 무엇인지 이렇게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박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새 소리가 아주 소리가 좋아서 많이 사육도 많이 하고, 그 숲에 갔을 때 어떤 소리가 있으면 사람이 힐링을 많이 기쁜지 치유되는지 그런 연구 중에 물소리하고 새소리입니다. 그 트릴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트릴이 많은 그러한 새들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 감명이 깊고 이렇게 좋다. 그래서 힐링이 된다, 치유된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지역에 와서 물소리와 새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소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라 해가지고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그런 것처럼 소리 풍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집에 소리를 내는 새를 키웠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아마 양조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를 이제 앵무새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새 소리 자체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치유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 새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보면 멀리서 걸어올 때 보면 걸어왔을 때 멀리서도 알 수 있잖아요. 저분 누구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새도 보면 그걸 이제 그 새이다라는 걸 이제 필드 마크라고 하는데요. 보면 꿩처럼 꿩짓깃이 길고 이렇게 됐을 때는 멀리서 봐도 저건 꿩이다 라고 이렇게 보듯이, 딱따구리류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로류는 목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굽어져 있고요. 또 오리류 나름대로 물에 떠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이러한 실루엣만 가지고도 그 새가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흰뺨검동오리랄지 이런 새에 보면은 부리 끝이 노란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참새에도 자세히 보면 뺨에 검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의 뺨에 검은 점, 그 다음에 물총새의 몸에 보면 푸른색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안다랄지, 댕기물대새는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댕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 모양의 댕기 깃털이 있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다 이제 필드 마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쌍안경을 사용하지도 않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몸짓이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을 알고요. 부리가 짧은지 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꽁지깃이 긴지, 제비처럼 밑에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 또 몸의 아랫면이 어떠한지, 날개 윗면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으로 그 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 고유에 앉아 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도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구부정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새들도 보면 딱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납작하게 누워있는 새들도 있고 꼿꼿하게 이런 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 그 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날아가는 방법입니다. 날아가는 게 파도처럼 이렇게 날아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박구리는 보면 파도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새는 반듯하게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새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걸어갈 때의 자세입니다. 걸어갈 때 그 폼핑하듯이 툭툭툭툭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면 참새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새는 통통통 이렇게 하는데, 까치 같은 경우는 워킹으로 해서 엇갈려 가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 그 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많은 새의 도감을 보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도감을 찾아서 한번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외 나갈 때 가장 새를 관찰할 때 좋은 것은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은 말 그대로 우리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연하고 내하고 사람하고 가까이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볼 때는 한 8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보는데요.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쌍안경을 가지고 바로 보이는데, 눈으로는 분명히 까치가 보이는데 쌍안경으로는 까치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옆에 전봇대 있다 그러면 전봇대를 먼저 보고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연습을 하다 보면 쌍안경으로 볼 수가 있고 초점을 잡아서 어떤 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를 발견하고, 또 이게 내가 어떤 새를 봤을 때 어떤 새다, 얼마만한 크기다 이렇게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로 이용되는 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로 이용되는 새는 이 새가 얼마만큼 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로 이용되는 새가 한 4종류가 있습니다. 이 새가 참새, 찌르레기, 직박구리, 맷비둘기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새를, 이 새가 몇 센치인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에 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새를 찾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15cm, 찌르레기 24, 직박구리 27.5cm, 그리고 맷비둘기는 33cm 이 정도로 자로 재는 새로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것 주로 이제 산새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산새들 중에 이 정도 새에서 주로 위쪽, 아래쪽 안에 거의 다 모든 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종을 택해서 하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이 4종의 새 크기를 알면 다른 새도 여기 안에서 이제 같이 비교해서 어떤 새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야외에서 새를 봤어요. 근데 이 새가 참새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참새가 그럼 몇 센치지? 라고 보면은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감에 보면 모든 새의 길이를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보고 이 정도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도감을 보고 찾아서 이 새이구나 라고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몸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죠. 예, 그런데 새 몸 길이는 새를 눕혀둡니다. 머리를 바닥에 두고 발도 바닥에 둬서 눕혀서 부리 끝에서 꽁지 끝까지 이렇게 잽니다. 예, 다리가 긴 새들은 부리 끝하고 꽁지 끝 하는데 다리는 더 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부리에서 꽁지 끝까지 잽니다. 대신 이러한 새들은 날개 길이도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20 또는 150,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 정도 키가 되는 그 정도 큰 키죠. 그렇게 했는데 날개 길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던 새가 실제로 도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리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소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새를 듣는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대로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쉽게 이 새는 뭐야? 라고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새는 오감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리,
또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합쳐서 오감을 다 활용을 해서 어떤 새인지 알아내고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연을 알아보려고 하고 새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를 만약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사진기가 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려서 이 새가 뭐지 해서 부리 색깔이 뭐고 머리 색깔이 뭐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서 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려보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부리가 어떻게 되고 부리 안쪽에는 또 선이 하나 더 있고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를 그려보는 부분도 상당히 제가 권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숲에 가서 새를 만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숲하고 비슷한 색깔, 원색을 피하고 도드라지 않고 숲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대공원이랄지 이렇게 펜스 안에 있는 동물들을 관찰할 때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생에 있는 그런 서울 숲이랄지 공원에 이런 데 갈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정한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차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어떤 생물마다 보면 회피 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새가 먼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번식기 때에 둥지 내부에 있는 알을 이렇게 만진다랄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칙을 잘 지켜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새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새 소리를 통해서 이런 새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관찰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새를 봤을 때 이 새가 무슨 새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는 자로 재는 새를 어떤 내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자연을 관찰한다, 새를 관찰한다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좀 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에서 임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